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지수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어제까지 장중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장 초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600선을 하회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2,606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0.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869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구, 경북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음압 병실 관련주부터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재택근무, 제재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0.5%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코스피 200 신규 편입주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많은 종목들이 오늘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히트와 신풍제약, 한화시스템, 삼양식품 등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의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 편출이 예정된 BGF와 LF, 롯데푸드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오늘 여행과 항공, 조선, 그리고 소비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장 초반 흔들림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종목군들의 등락이 매일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 주챔쇼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코로나보다는 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올라가는 데는 크게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뭐 얘기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7만 전자, 7만 원 못 찍었다고 7만 원 안 간 게 아닙니다. 2,630포인트의 저항 구간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630포인트 이후에 삼성전자는 저는 69,500원까지 찍었는 게 7만 원 찍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2,630포인트 찍고 난 뒤에 과거 이전에 대한 저항 부분이 좀 일부 있다라고 판단, 그걸 좀 시간적으로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화학, 그리고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다 이루어져요. 주도주 순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간적인 조정으로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들어왔던 단기간 이 기간 동안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저번 금요일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였죠. 이틀 전부터 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에 시간적인 조정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뭐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조정을 줄 때는 오히려 우량했던 최근에 올라왔던 자동차, 화학,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매수 기회, 좀 좋은 기업들은 매수 기회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수적으로 지금 시간적인 조정 부분에서 단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부터 해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했을 때 한 8거래일 정도는 조정, 이 박스권 만들면서 좀 조정세 분위기, 시간적인 조정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와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려올 때는 사고 올라
올라갈 땐 파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시간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기존의 테마주들이 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드문드문 보일 겁니다. 어제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급등적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종목들이 쏠리는 쪽은 역시 테마 쪽이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테마주들, 기존에 있었던 종목 다시 순환매 돌 겁니다. 그런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면서 우량 기업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아래 조금 조정 시에 담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263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전에 올라왔을 때 2530포인트 돌파 여부를 한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2530포인트째 내려오면 1차 매수 관점으로 조금 우량한 기업들, 실적 좋고 안정적인 내년 상반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한번 잘 선택하셔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인 하락은 추가적으로 좀 깊게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역시 지지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포인트는 100포인트 단위로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한 2400포인트 중반 초반대로 봐야 될 건데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요. 지금은 아래쪽 조정이 253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가격적인 측면요. 내려올 수 있고 시간적인 조정은 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8거래일 정도,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더 남았겠죠. 그러니까 11월 달은 그냥 시간적인 조정 부분이다. 12월 달에 변곡점이 만들면서 방향성 위로 줄지 아래 줄지 선택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관망하면서 좋은 기업을 담아두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아무런 종목 테마주나 급등이 나온 종목 위쪽에 사서 더 올라가겠지 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우량한 기업을 좀 담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순환매가 나온 뒤 시간적인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나 반도체, 화학 같은 우량주 위주로 조정 시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53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 염두에 두셔서 내려갈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소마젠. 소마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100원에 20%. 네, 19,100원에 20%요? 네. 네, 오늘 좀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수익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네. 더 올라간다고 하는 바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네. 조금 더 27,000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이게 27,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네, 더 갈 것 내려왔어요. 같아서 기다리셨는데 수익이 조금 줄어드신 상황이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현재 되려나.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소마젠 19,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어쨌든 지금 수익을 유지하고 계시긴 한데 어떻게 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 좋은 수익을 욕심을 내셨다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수익을 오늘 또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네, 오늘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었잖아요. 21,000원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그놈의 화이자하고 저거 한 바람에 다 나왔잖아요. 화이자 네, 얘기는 다 나왔죠. 나왔고 화이자에 대한 백신 나오고 뭐 그 이슈는 제로는 다 이미 탔잖아요. 그래서 제로 다 타서 그게 상한가 가고 위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더 단기 조정 나오고 또 더 올라갔다가 왔잖아요. 그 네. 기대감이 다 끝날 때 그 정점에서 좋은 기회에 팔지 못했잖아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관점에서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땐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 또 흔들리고 또 올라오면 또 못 팔아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렇게 계속 가져가시면 21,000원대에 와도 또 못 파세요. 그러다가 결국 언제 파시는 줄 아세요? 시간적으로 기다리다가 19,000원 본전에 파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막 올라가면 아까워 죽겠다 그러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이고 저 위에서 27,000원 왔었는데 못 팔았다. 27,000원에 팔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27,000원이 꼭대기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아무나 못 팔아요. 저도 네. 제가 이 가격 꼭대기에서 못 팔 것 같은데 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내가 저 가격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 23,000원에 팔았어도 좋은 가격이었는데 눈앞에 이제 그렇죠. 27,000원이 보였으니까 23,000원 와도 27,000원 때문에 못 파신 거잖아요. 수익인데도. 맞잖아요. 네. 그날 떨어졌을 때도 수익이었고 오늘 또 21,000원대 올라 수익이었는데 또 못 파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21,000원에 안 팔겠다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본인이.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작에 저거를 한번 저기를 했었더라면은 네. 조언을 들었더라면은 벌써 처분했을 텐데 네. 이응 전화가 돼야 할 말이죠. 아, 상담을 받았으면 했을 건데. 받았으면 근데 받아야 이 했죠. 상담이라는 거는 미리 받고 네. 하는 관점은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익이 날 때 100% 네. 가지고 계지 마세요. 20% 들어갔으면 네.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14%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네네. 그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세요. 다 가져가면 다 못 팔아요. 오히려 반트 팔고 나면 마음껏 팔 수 있는데 안 팔아도 네. 후회가 없는데 100% 다 들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 한번 확인하고 나는데 떨어지면은 하나도 못 팔아요. 좀 팔아야지도 안 되고 하나도 그래요. 못 팔고 본전까지 떨어져서 또 마음 아파하는데 오늘 또 올라와도 또 빠지니까 또 답답하시잖아. 맞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저는 이렇게 들고 가시면 지금 또 본전까지 내려왔어요. 저는 네. 오늘 관점에서 이거 분명히 아래로 꺾일 것 같거든요. 네, 다시 꺾여 내려갈 것 같아요. 오늘 올랐다가 좀 이따 올라오면 한 23,300원짜리 정도 매도하시고요. 네네. 23,300원 욕심내지 마세요. 한 번쯤은 네. 더 튈 수 있으니까 23,300원 위로 올라올 때 이익을 챙기세요. 이거는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놓친 네, 걸 저도 자꾸 알고 들고 있어요. 가서 놓쳤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등 네. 줄 때 한 번쯤 올라올 수 있으니까 23,300원짜리 정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아래쪽에 저항받는 건 23,30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저는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23,300원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조언 받으려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네. 23,300원 얘기 드릴 테니까 꼭 잘 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올라와서 23,300원 이상까지 가면 그때는 수익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저 모남이요. 모남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250원에 30%요. 네, 6,25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요. 좀 올랐었는데 그냥 네. 더 오를까 싶어서 안 팔았더니 확 빠져버렸어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7,000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그때 매도를 네. 못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모나미는 6,25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이분도 수익이실 때 매도를 못 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모나미는 이거는 참 수익 내는 관점도 좀 어중간하고요. 한 10월 달에 네네. 사셨나요? 10월 달인가. 글쎄요. 네. 뭐 삼성전자만 있고 요것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모나미는 볼펜 네. 파는 거잖아요. 우리 볼펜. 맞죠? 네네. 아, 저는 네. 이거 모르고 샀어요. 네, 이거는 일본 우리 뭐 수축이 일본하고 뭐 불매 운동한다 그래 그거 갖고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네, 많이 올랐었는데 두 번이나 올랐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 치고 올라갔었는데 세 번 올랐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팔지 말라더라고. 그 내려갈 때 사신 거예요. 그 이슈가 아주 좋은 이슈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조금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한 네네. 번쯤 반등 줄 수 있는데 이제 내려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려가면 언제 네네.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네. 요거는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예. 최근에 나왔던 여기 한번 꺾었던 그때 샀을 때 가격대일 것 같아. 그 시기일 것 같은데 네. 6,000원 있잖아요. 네. 6,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삼성전자 수익 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 손절하시고요. 네. 이거 6,000원 이탈 안 하면 내일쯤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내일 꼭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흐름상. 나오면 바로 반등 팔아요? 나오면은 본전 위에서 나오더라도 한 6,300원, 400원대에서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 걸려서 이제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 네. 위쪽에서 한 6,300원 위에 만약에 내일 올라와 주면은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거는 안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네.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렸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6,300원에서 모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동성제약 13,000원에 20%입니다. 네. 네, 동성제약 13,000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산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조금씩 빠져서 이게 어떻게 되려나 지금 궁금해서요. 네,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때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아서 지금 10,000원, 1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예.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동성제약을 13,000원에 비중 30% 보유를 하셨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투자할 때 임상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 임상 같은 거 하는데 결과가 없고 그냥 계속 연구 중인 건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동성제약은 약 팔고 있긴 하지만 그 얘도 뭐 개발한다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개발한다는 이슈에 그게 성공적으로 안 나타나면은 막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내려가다가 뭐 바이오 쪽에 이슈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번쩍 나도 한번 올라갔다 오다가 번쩍 올랐다 빠지고 번쩍 올라왔다 빠지고 이러거든요. 네. 번쩍 오를 때 따라 사면은 물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모건 스탠리 내년에 남아있잖아요. 모건 예. JP 컨퍼런스가 하나 남아 있어서 예. 올해는 이제 끝났고요. 일정이 바이오 쪽의 일정이 끝나면서 이제 기술 수출 얘기해서 오늘 뭐 한미 약품이 좀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끝물이에요. 근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이 동성제약은. 예. 그래서 거래도 그 좋던 거래가 좀 많이 죽기도 했고요. 저는 이거는 한번 반등 줄 때 팔고 좀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를 하세요. 지금 저는 동성제약이 약은 팔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누군가에서 인위적으로 주가가 자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은 그들한테 당하기만 당하지 이길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만 한번 튀어오를 때 우연치 않게 수익이 나는 거 약간 로또 개념이죠. 시간 기다렸다가 튀어올랐을 때 운 좋게 수익 내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가치적인 부분이 없고. 그런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3,000원 같으면은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스의 중심축이 예. 지금 약간 10월 달에 좀 처지긴 했지만 중심축이 한 12,6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한 12,6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비중도 예. 30%면 너무 과해요. 이런 종목은 정말 짧게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한 10% 이내로 짧게 한번 보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30%면 약간 로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500원 정도 오면은 예. 아시겠죠? 12,500원 정도 오면은 이 좀 불안한 이런 종목 자꾸 지금 불안하시죠,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 좀 안전한 회사. 지금은 향후는 안전하고 좋은 제조 쪽이 더 안전할 거예요. 철강이나 예. 이런 쪽을 예. 좀 푸근한 종목을 조금 투자를 좀 하세요, 분할로. 아시겠죠? 선생님 말대로 네. 한 번씩 탁탁 튀어서 네. 그 욕심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렇죠. 안 밀렸어요.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튀었다가 또 잠잠해지면은 괜히 불안해져요. 회사 또 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올라오면 그렇군요. 정리하시고 푸근한 종목 있잖아요. 철강이나 뭐 조선 이런 거 담으세요. 아시겠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한 번 갑자기 언제 튀어올랄지 몰라요. 근데 올라올 수 있으니까 12,500원입니다. 잘 대응하세요. 예.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12,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도 잘 하시고요. 이 종목은 불확실성이 좀 큰 제약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166,500원, 네. 40%요. 네, 16만 6,500원에 비중 40%요. 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165,500원. 네, 16만 5,5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대응하고 전략 좀 궁금해서요. 지금 3일장이 좀 빠져가지고 네.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한 19만 8천원까지 3일 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3일 동안은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가격 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6만 5,5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3일 연속 또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네.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뭐 수익인데 왜 수익을 안 챙겼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매도 일부 분할 조금 이익도 조금 챙기고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방송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왜 위에서 좀 파셨어요?
네, 제가 파신 60% 거예요? 갖고 있다가 20% 공개했어요. 그러면 좀 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신데 조금 더 팔았으면 좋았을 한 팔 때 한 절반 정도 팔았으면 어땠을까? 한 30% 정도 팔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도 좋고 하니까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약간 알겠습니다. 수급만 좀 체크하세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봤을 때는 내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수는 돌아가면서 순환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왕이 지금 방문 상태잖아요. 그죠? 네. 방문 상태인데 시진핑이 언제 방문하겠다라는 조율도 있을 것이고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저는 화장품 올라갈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급을 좀 체크하세요. 이거는 현재 수급이 연기금이 꾸준히 외국인 나왔다고 같이 사다가 최근에 기관이 팔고 있어요. 네. 기관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다시 외국인하고 같이 동시에 사는 날 그때 다시 돌아 올라갈 거예요. 그 가격대를 제가 잠깐 잡아드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대가 한 17만 원대, 17만 원 후반대 정도 되겠네요. 한 17만 원에서 17만 6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마 기간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 그냥 거기까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챙기고 밑에서 조금 다시 더 담을까라는 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빠지면은 6% 정도 마이너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좀 챙기고 내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지금 이익 챙겼던 걸 여기서 조금 다시 늘려가지고 가져갈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익 네. 중이니까. 그러니까 6% 정도를 그냥 버틸 것인지 잘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의 목표가는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회사가 여건이 좋지 않고 뭐 사드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이란 그룹 자체의 적정 주가는 20만 원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위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20만 원짜리로 자꾸 회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위쪽에서는 매도 쪽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17만 원 중후반대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미팜 19,000원에 10%입니다. 네, 코미팜 19,000원에 비중 10%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다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네, 현재가가 13,100원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은지 고민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코미팜은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제 솔직한 의견을 드려도 되겠죠? 네. 이 종목은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기업적으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보는 시선이에요. 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단발성 한번 이슈를 받았고요. 약간 그 물량에 대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여기서 19,000원 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야지만 이 종목에 대한 환상을 좀 깰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기업 실적 좋지 않고요. 시가총액도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8천억대예요. 네, 높죠, 그죠? 제가 판단할 때 가치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난 이 회사 뭐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제 관점이에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19,000원대 샀는데 여기다 더 사버리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다행히도 비중이 적으니까 가져가셨다가 올라오면은 제 관점에서는 저는 15,000원짜리 와주면은 너 다시는 안 봐 하고 15,000원에 팔 것 같아요. 좀 예.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좀 환상에 빠지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코미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과거에도 급락 나오고 난 뒤에 코로나 핑계로 위로 띄워서 거래 막 잔뜩 늘어놓고 개인들이 여기 위에서 잔뜩 물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코로나 때만 물린 게 아니라 이전에 이 과거에도 제가 판단할 때 2018년, 2015년 이때도 개인들이 잔뜩 물려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그럼 생각이니까요. 15,000원까지는 오나요? 네,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어요. 15,000원 정도까지 정도 될 것 같아요. 15,100원 정도. 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5,000 최근에 여기 만들었던 이 꼬리가 위로 어떻게 단발성으로 어떤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근데 어떤 주체가 이 한 번쯤 위쪽으로 차익을 한번 만들려고 포지션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0원짜리 온다라면은 저라면 과감히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다른 좀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5,00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잘 네, 참고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네.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잘 혹시 대응하세요. 저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종목은 안 되고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미팜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에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일 고벨트. 동일 고무벨트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0원에 50%. 1,400원의 비중 5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뭐, 14,000원이 올라올지, 안 그러면 손절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동일 고무벨트 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지금 손실 중이셔서 다시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원이라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은데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이익 내고 이익이 날지 안 날 좀 애매한데 이익이 날 것 같긴 해요.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근데 계속 끌고 가진 마세요. 지치실 것 같아요.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네요. 그죠? 네. 네,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주가가 뭐 높고 낮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급등으로 온 게 좀 단점이에요. 원래는 좀 천천히 이래 추세적으로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급등성으로 왔거든요. 공급 계약 이슈도 있고 회사 내부적인 이슈도 있고 그게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반등 충분히 줄 수 있고 실적적으로 안정적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시간적인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증시가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조정 구간의 기간적인 요소가 끝나면 한번 반등 줄 거니까 다만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은 본전에서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요. 매수 단가 네. 있잖아요. 15,000원짜리 정도면 수수료까지 빠지잖아요. 네. 15,000원에 비중을 50%인데 20%까지 줄이세요. 줄이시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여기 올랐던 최근에 요 윗꼬리 가격 있죠? 큰 가격. 요거 네. 살짝 위로는 올라갈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여기 안에 여기 지금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과거에 네. 8월달, 네. 9월달 분봉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꼬리의 중심을 보면은 중심 가격이 한 11,900원 정도 돼요. 예. 11,900원. 11,900원 정도는 일단 본전에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목표가를 11,900원 정도 잡으시면은 역시 최근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는 그러니까 미리 걸어 놔도 되겠죠. 본전에 비중 30% 매일 걸어놓고 나머지는 11,900원에 걸어놓고 이해되셨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11,900원 목표가 드릴 테니까 거기서 예. 수익 실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지금 시장의 기간적인 조정이 끝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 절반에서 30%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1,9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뭐 오늘 저녁 7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대로 얘기 드리고요. 말 그대로 대응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섹터, 제가 차와반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섹터 쪽에서도 또 어떤 쪽으로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어떤 쪽으로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 이 조정에서 담아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을 얘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녁 7시에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내용 같이 소통하면서 나눠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어떤 업종과 섹터를 미리 매수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같은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화학인데요. 코스모화학은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뭐 2차 전지나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MLCC 업황도 좋아서 관련성은 있긴 합니다만 시간적으로 조정을 좀 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라면은 제 기준에서는 좀 더 하락을 보고 추가 매수를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격대는 오히려 좀 깊지만 6,700원대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하락 추세입니다. 그 추세에서 방향성을 꺾기 위해서는 이 행보의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 내에 만약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이 가격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오히려 위쪽으로 안착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8,900원 위로 올라가고 난 뒤에 추가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추가 매수가 진행된다라면은 11,000원대 이 회사는 우여곡절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11,000원 잡으시고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 목표가는 11,000원 드리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6,700원대나 8,9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휴비스는 8,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8,150원이 거의 매수가가 크진 않네, 높진 네. 않은 상황에 있는데 약간 한번 좀 똑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정 구간에 조금 다시 아래로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역시 섬유화학 쪽도 결국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긍정적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양호하게 올라왔었고요. 조정이 제가 판단할 때 한 7,000원대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아래에서 오히려 손절을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7,850원 정도로 손절을 일단 잡고요. 만약 반등을 준다면 짧게 이익을 가져가세요. 8,500원에서 이익을 챙기시는 게 맞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래쪽에 한 6,700원대 매수 의견 드릴 테니까 지금은 짧은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빨리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500원, 아래쪽 손절가는 짧은 구간 7,850원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은 7,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손절가 7,850원, 목표가 8,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다음에 6,700원대에서 다시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신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내일 못 꺾어 올리면 조정이 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조정가는 3,740원 정도까지 빠질 것 같고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꺾일 것 같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올라오면은 반드시 지금 매수가 위로 넘어가야 되고요. 어렵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고 계신다라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급등주고 급등주 안에서 흐름이 굉장히 어렵게 움직이는데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걸 짧게 들어갔더니 고가에서 사가지고 힘들게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이 박스권을 밑에다 만들어놨는데 자꾸 상단에 파는 자리와 사는 자리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박스권이 안 보이지만 여기 안에 분봉상 보면은 박스권이 다 세력의 박스권이 다 있어요. 그 박스권이 하단에 있고 여기는 사는 자리, 여기는 파는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위에서 산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사더라도 이 종목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트레이딩이 잘하시는 분들은 3,740원대에서 매수했다가 손절 짧게 잡고 반등 주면 오히려 지금 가격에 팔고 이렇게 아닌 이상 대응이 어렵다. 다만 호재, 재료, 마리아나에 대한 의료적인 부분들의 얘기가 이슈가 아직까지는 시나리오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박스권에 움직이는 대응, 움직일 수 있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올라오면 내일 올라와야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올라온다라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흐름이 중요한데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3,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만 원에 20%. 네, 4만 원의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그거를 제가 4만 8천 원까지 온 거를 안 팔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걸 좀 더 가겠지 싶어갖고 놔뒀는데 자꾸 밀려갖고 네. 뭐 아직은 뭐 미치지는 않았는데 네. 이거를 그때 못 팔아가지고 그때 가격이 갈까 안 갈까 또 궁금한 거예요. 네, 8월 달에 한 4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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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그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 제조는 4만 원의 비중이 20%이신데 이분도 수익 나실 때는 매도를 못 하시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개인들의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아까 이제 그분이나 들고 있다가 수익 났는 거 못 팔면 안 판다라는 게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아까 상담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네,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서 수익이 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나면 수익 났던 걸 보면 그 가격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방금 얘기하시는데 네. 시청자님이 딱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했는 말이 뭐였냐면은 4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라는 생각 먼저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주가는 4만 원에 있는데 4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지금 현재 주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머릿속에 4만 8천 원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한국 화장품 네. 제조는 4만 8천 원짜리야, 4만 8천 원짜리야. 그러니까 그 네. 이상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녀요. 그렇게 다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뚝 떨어져도 못 팔고 있잖아요. 그죠? 수익일 때 네. 약수익이었는데도 4만 2,500원 왔는데 머릿속에 4만 8천 원 하니까 또 못 팔잖아요. 맞잖아요. 네. 최근에 또 네. 화장품 좋다 해서 또 그 아모레퍼시픽 막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겠지 싶으니까 그때 또 4만 8천 원 생각하셨죠. 맞죠? 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끌려다녀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자리는 약간 기로에 있어요. 올라가던가 네. 내려가던가. 그러면 이때는 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뭐 해야 네. 될까요? 비중을 팔아야죠. 줄이세요. 비중을 20%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지 말고요. 네. 10%로 줄이세요. 네. 조금 적게 벌어도 돼요. 그리고 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돈을 더 안 투자하고 10% 빼놨는 게 본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10% 빼놨던 게 나중에 한국 화장품 밑으로 갑자기 급락을 나올지 어떻게 알아? 뭐 아무도 몰라요. 맞잖아요. 뭐 중국하고 또 갑자기 안 온다 그러고 막 그러면 갑자기 훅 한번 떨어졌다 네.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네. 그 떨어진 걸 기회로 살 수 있잖아, 10%를. 맞죠? 네. 그러니까 10%로 줄여놓고 반등 주면은 이번에 4만 8천 원 이상 보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내 시선을 낮추자고요. 얼마로? 4만 6천 원으로. 아시겠죠? 예. 4만 6천 원. 가긴 가요? 네? 가긴 가요. 뭐 저도 모르죠. 시진핑 온다라고 하면 가겠죠. 시진핑 네. 야 나 12월 크리스마스 때 갈게 만납시다 이러면은 가겠죠.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만 6천 원짜리에서 올라오면 이번에는 욕심 내지 말고 매도하세요. 네. 근데 하지 지금 말고 조금 더 사면 안 될까? 더 팔아라 비중 줄이라 그랬는데 자꾸 더 산다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줄이라 그랬잖아요. 내려갔으니까 또. 아니야.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 안 갈래. 내년 크리스마스 때 보자 그러면 쭉 밑에 내려갈 건데. 그럼 돈만 묶이잖아요. 그죠? 사지 마시고 매도하시고요. 목표가 4만 6천 원 드릴게요. 비중 네. 줄이세요. 잘 대응하시길 네,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손실이 아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비중은 일단 10%로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4만 6천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파세코요. 파세코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100원에 네, 13,100원의 비중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잘 안 움직이다가 좀 올라가길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네. 잘 움직이는데 이제 오늘도 4% 이상 오르고 있긴 한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최근에 움직임이 네, 있어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파세코 1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어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전망보다 제가 오늘 시장 얘기했을 때 테마 좀 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미세먼지 오늘 아침에 올 때 제 출근길 앞이 잘 안 보이던데 역시 뭐 미세먼지 쪽이나 그 다른 쪽 관련 쪽 히터, 전기 히터 쪽이나 뭐 이런 쪽 다 관련성을 둘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도 꾸준하고 좀 약간 무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기다리시면 수익을 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들고 계셔보는 게 어떨까요? 예, 또 들고 가라고요? 네, 좀 들고 계셔가지고 한 며칠만 기다리면 한번 급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위에서 매도하세요. 매도가 드릴까요? 예. 네, 매도가 14,700원이요. 14,700원이요. 아시겠죠? 네. 14,700원 위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수익 더 낼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 테마 순환매니까 급등 나올 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테마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이 종목도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매도가, 목표가는 14,7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젠이요. 시즌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만 원이고요. 네. 한 10% 돼요. 네, 22만 원의 비중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주가 전망하고요. 네네. 예. 조금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 좀 가능한지. 네. 알겠습니다. 예. 18만 원까지 주가가 좀 내려와서 이 전망도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시즌이 2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오늘 반짝했다라고 해서 확진자 네. 늘어나서 반짝했다라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은 22만 원에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2만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시즌은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12만 1,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돼요. 그래야지 단가를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다행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시즌이 지금 여기 올랐는 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떨어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2만 1,000원대 오면은 지지 나오고 기술적 반등 나올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12만 1,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지금 하시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22만 원대는 여기 안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항상 이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추세 박스권을 만들면서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올라와서 매수가 오면은 저는 시즌이 아무리 진단키트 잘 팔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유전자 쪽 얘기가 많지만 지금 자리는 시기적으로 매도할 시기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흐름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 만약에 와준다라면은 21만 5천 원짜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 와준다라면 매도하시고요. 아래로 떨어진다라면은 12만 1,000원짜리에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대응 전략 잘 짜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제는 더 보유하시기보다는 매도를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만약 반등이 나와서 21만 5천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11만 1천 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1만 1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지수 흐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6%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600선 지지를 해주고 260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868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마트요. 이마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4만 9,500원에 20%입니다. 네, 14만 9,5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이고, 제가 조금 올라가더니 요즘 와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팔아야 아, 될지. 네. 어떻게 될지.
네. 최근에도 16만 원 선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고민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마트는 14만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역시 이번에도 수익이 좀 줄어드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뭐 통계 얘기하는데 이분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같은 통계 느낌이 네. 들긴 하지만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푸근하게 길게 벌렸다가 좀 떨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 맞죠? 그냥 이마트 들고 가서 나중에 계속 끌고 가야지, 나 그냥 보유하고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주가 네. 떨어지니까 마음 바뀌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관점을 내가 처음 했을 때 장기 투자로 갈 거냐 아니면 단기로 짧게 수익을 보려고 한 거냐라는 거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장기로 가실 것 같으시면 지금 매수했는 가격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시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담으세요. 아, 그래요? 네. 떨어지면 더 담는 건데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아니, 그죠? 계속 가도 됩니다. 네, 계속 들고 가도 가도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담지 말고요. 제가 가격을 드릴게요. 지금 담으면 후회해. 또 주가 떨어져서 또 나중에 네가 사라 그랬잖아. 그럼 저한테 뭐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고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떨어지지 않으면 비중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네, 제가 가격을 드리면은 아래로 떨어지면은 네. 13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13만 원 오면은 더 사도 되고요. 장기잖아요. 그죠? 푸근하게 네. 보시고 좀 길게 한 2022년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에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한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네. 네, 2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익 챙기시고 아닌 이상은 밑에서 계속 조금씩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조금씩 사세요. 그 가격대는 13만 원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장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밖에서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겁내지 마세요. 회사 좋아지고 있고요. 저도 아, 트레이더스 자주 가는데 사람 네.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로 네. 끌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걱정되면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잘 되가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조정받을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실 거면 아래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데요. 추가 매수 가능 가격은 1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 20만 원까지 보고 가셔도 된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후석이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300원에 20%요. 네, 11,30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어 있어요. 네, 현재가가 9,400원대인데 이제 대응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후성은 11,3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큰 산을 두 개나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텐데 지금은 뭐 후성이 요즘 이상해졌어요. 이 추세를 가던 기업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한번 급등 나오고 쭉 빠져버리잖아요. 작년 우리 일본하고 수출 규제 때문에 한번 연관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한번 또 올랐다가 또 쑥 떨어졌잖아요. 근데 좀 고점에 사긴 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좀 고점에 사셨는데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올라가면 팔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아까는 못 팔았어요. 네, 못 팔았는데 높게 사서 그래요. 항상 오를 때 처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공부하고 계시죠? 예. 네, 공부하고 계신데 팁을 드리면 급등 나온 거는 이런 생각을 딱 가지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 다 똑같을 텐데 처음에 처음에 이제 급등이 나온 날이 있잖아요. 첫날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첫날 가격 있죠? 종가. 네, 예. 종가 가격 아래 아니면 사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안 오면 사지 말고요. 오면 그 가격 아래 사면 지금 어떨까요? 여기서 만약 이 가격 아래 샀으면 수익 났고 밑으로 떨어졌지만 본전에 팔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참을 줄 알아요. 지금 여기 위에는 처음에 이슈를 받고 상승이 나오고 난 그 이후에 또 이슈 받고 한 번 더 가는 연장선이잖아요. 네. 연장선에 사니까 그 연장선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연장선은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장이니까. 연장전 다시 안 하잖아요. 누가 이겨버리면 연장전 다시 하나요? 농구 게임하다 연장전 한 번 하지 두 번, 세 번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처음에 있던 그 주가의 종가 밑에서만 사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많이 도움될 거예요. 약간 젊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팁을 드리는 건데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역시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향후에 반등을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11,500원 정도, 11,300원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 정리하시고 일단 다시 떨어질 때 밑에서 사는 관점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후성은 탄소 배출권 이슈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11,500원에서 매도하시고 더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미스터 블루고요. 네네. 예, 12,600원에 20%. 네, 1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왜 네. 자꾸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주가 매수해도 되는지, 네. 뭐, 해외에서는 뭐, 대만이나 이런 데는 매출도 좋다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또 추가 매수는 네네.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미스터블루는 12,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실적 좋다고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왜 안 갈까요? 그 실적 좋은 거는 저도 알고 있고 네. 뭐 웹툰 쪽으로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방금 좀 전에 상담한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사세요라고 했던 거 들으셨어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미스터블루도 그런 실적 좋고 웹툰이 뭐 네이버가 웹툰이고 뭐가 웹툰이 워낙 잘 팔리고 드라마로 제작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여기서 딱 깠어요. 그래서 제가 종가를 딱 그어보면 종가 아래에서 사면 수익 나잖아요. 그죠? 네, 네. 아래에서 수익 나면 아래에서 사고 하면 수익 나요. 수익 나는데 12,000 지금 사신 가격이 어디 있냐라면 12,000 여기 위에 있죠. 12,600원. 네네. 개인 투자분들이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 좋다라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안 봐요.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네. 지금 이 가격에 샀었으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좋은 거 맞으니까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근데 네네. 지금 높게 사셔가지고 당황하고 계신데 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원래 미스터블루는 그 좋은 게 이미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관점은 안 되고요. 만약에 근데 좀 옆으로 여기서 안 빠지고 최근에 여기 잘 잡아줘서 안 빠지고 네. 행보하면은 추후에 바로 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올라오면 파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급등은 올라오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한 12,600원, 12,400원 정도 보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보이니까 올라오면 네. 하고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네. 한 8,8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네. 네,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놀라지 마시고 네. 전화 주세요. 대응책 네. 드릴 테니까.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건강하세요. 바랍니다. 네. 네, 실적 기대감이나 좋은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매수가가 좀 높으시다고 합니다. 12,4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8,800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기계인데요. 매수가가 43,000원에 비중은 15%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들고 계셔야죠. 네, 건설 기계 쪽은 인프라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두산 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건설주 그리고 이런 쪽은 뭐 특히 건설 회사들도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 쪽, 재생에너지 쪽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가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인프라 쪽은 우리나라 문제가 글로벌적인 문제로 갈 거니까 43,000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고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시고 그 추가 매수 가격이 28,000원대 아래에서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얘기 드리고 현재 관점에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요. 45,000원까지 그대로 쭉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이하에서만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셔서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33,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거의 현재가네요. 거의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반등 시 매도하셔야 되고 손절가는 손절할 종목이 아닌데 단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고 계시고요. 뭐 역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하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좋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고 지금은 시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주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들고 계시면은 이익이 날 거라고 판단되고 방향성 잡으면은 이전의 고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위쪽 목표가는 39,000원 드릴게요. 39,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은 33,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3%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SM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추가 매수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는 들고 계시면 이익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하신 것도 있으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야, 이거 33,000원이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3,000원 자리 오면은 매수가 부근이니까 매수가 부근이 아니군요. 수익이군요. 33,000원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은데 33,000원 목표가 드릴게요.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33,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근에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는 8,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술적 반등 한번 있을 것 같은데 나오면은 팔아야 되겠네요. 8,050원 같으면은 한번 최근에 여기 올라왔을 때 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안 떨어지길 바라야 될 거예요. 떨어지면 한 5,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방향성을 꺾는다면 저는 5,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한번 반등 주면 잘 팔고 나오세요. 위로 올라가면은 8,500원 좀 안 될 것 같은데 8,300원짜리 위로 올라갈 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8,300원 이상부터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이수 앱지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